경신대기근은 경신년에 발생한 대기근이 아닌 경술련과 신의 2년에 걸쳐 일어난 대기근으로 각각 앞글자를 따서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릅니다. 1670년 이유를 알 수 없는 흉작과 전염병, 벌레 등 자연재해들로 인해 한양을 비롯해 조선반도 전체에서 아사자와 병사자가 발생하고 이듬해까지 지속하여 조정의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앞서 조선에는 여러 기근이 있었지만 모든 기록을 뒤져봐도 경신대기근은 그냥 조선 사람들에겐 세상이 멸망하는 수준의 대참사였으며 경술련과 신해년의 2년은 차라리 임진왜란이 더 나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조선뿐만 아니라 17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 평균의 기온이 1도 정도 떨어지는 소빙하기 징후가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1도가 뭐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1도만 온도가 올라가면 적도 지방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더러 빙상이 붕괴하여 많은 섬나라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실제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카네이 대기근과 엠포 대기근, 중국에서는 감귤 농장이 전멸하고 유럽에서는 포도 수확일이 늦어지고 강과 운하가 자주 얼었으며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는 눈이 1년 내내 녹지 않기도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신대기근의 조선 박살내기의 시작은 1년에 한반도에서 몇 번 보기도 힘든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영암, 영광 등 전라도 일대, 경기도 일대, 경상도 거창과 동래, 황해도 풍천, 충청도 일대까지 지진이 관측 보고되었으며 대기근의 스타트인 8월 영남, 호남, 충청 지방에서 강력한 지진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대기근의 한창이던 12월엔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에서 또 동시에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염병과 해충, 우박이 내리고 때에 맞지 않은 서리와 모내기식의 비가 오지 않아 파종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먹을 물인 우문이랑 냇가도 말라버려 백성들은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내리라는 비는 안 내리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심지어 팔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또 밤만 되면 서리까지 겹쳐 그냥 1년 농사는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가뭄은 여전하나 우박은 더더욱 많이 내렸습니다. 우박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곡식까지 다 박살나버리고 어린아이가 우박에 맞아 숨지고 가축도 맞아 죽는 등 아주 말도 안 되는 날이 이어지다 드디어 원하던 비가 내리는데 비가 멈추질 않습니다. 농사도 망친 마당에 비까지 미친듯이 내리는데 백성들의 상황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곡식과 작물들은 메뚜기 떼가 와서 쓸어가 버리지를 않나 슬슬 전염병도 돌고 있었습니다. 6월에도 우박과 폭우는 지속되었습니다. 평소 한반도 남부에만 오던 태풍도 그냥 한반도 전체를 강타해버리고 그 당시 농사짓기도 힘든 함경도에는 메뚜기 떼가 또 나타나 도토리마저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쓸어버려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7월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걸로도 모자라 눈까지 내려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작물이 죄다 말라 죽어버리고 제주도에서는 해일로 인해 바닷물이 산까지 밀려들어와 농작물은 물론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제대로 살아있는 게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제주 목사가 조정에 절박한 심정으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라고 호소하였고 지원도 쉬이 오지 못해 제주 목사가 백성들과 한국까지 나가 배를 기다리다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경신대기근을 직격탄으로 맞았는데 제주 삼읍 4만 2천여 명이었던 인구가 대기근이 끝난 뒤 2만 7천여 명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슬슬 구제역도 창궐하는데 7월, 8월 폐사한소가 무려 2만 마리 이상이 되고 사람들도 전염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8월에는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리며 물에 빠져 죽거나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논과 밭이 물에 잠기며 도토리도 열리지 않으니 사람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들어가 산삼, 도토리 채취는 물론 담비까지 사냥하고 한반도 남부에서는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8월 하순에는 폭풍우가 또 한반도 남부를 강타하고 심지어 아이가 강풍에 날아가 추락사를 하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라도에서도 서리가 내리고 폭우가 내려 작물이 전부 침수되었습니다. 9월, 10월, 11월에는 구제역과 전염병, 폭풍으로 인해 이듬해 수확해야 할 밀과 보리 씨가 아예 말라버리고 이 기간 죽은 소만 15,0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전염병은 추워지며 수그러들기는 무슨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름에 설이랑 눈이 내렸는데 이때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남의 옷을 뺐거나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 입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보리 수확을 기대하며 맞이하지만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사자는 엄청나게 늘어 수천, 수만 명 단위로 보고되고 어디를 가든지 아사자들의 시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무지막지하게 번져가는데 숙경공주까지 천연도에 걸려 사망하여 현종이 왕대비, 세자와 함께 경덕궁으로 옮기고 전염병이 좀 나아지자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국에선 폐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가버리거나 나무에 묶고 가버리고 배식해주는 줄에서 기다리는 남편이 쓰러져 죽었는데 아내는 옆에 남은 죽을 싹싹 긁어먹고 난 후에야 곡을 했다고 하고 어머니를 업고 다니며 구걸하던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아들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통곡하며 울고 심지어는 식인사례마저 보고되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서 한 어머니가 5살 딸과 3살 아들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수준으로 백성들이 굶주림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신해년 12월 윤경고가 이때까지 사망자가 100만 명을 상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추정치로는 당시 조선 인구는 약 1000만 명 이상인데 많게는 조선 인구의 10%가 죽어나간 것입니다. 물론 조정도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하자고 현종에게 건의했지만 거절당하고 신해년 말 현종이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하자 했지만 신하들은 국가의 위신이 훼손된다고 말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두 호란으로 침략과 수탈을 당했고 서로 악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나라가 쌀을 빌려준다는 빌미로 정치적 접근을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선 역사상 전무한 경신대기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고 서로의 것을 뺏으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나라 자체가 황폐해지는 사건의 원인은 단 1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나마 기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은 기후 예측은커녕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우리는 지구를 빌려 쓰고 있는 입장에서 지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구는 언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저런 대기근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멍청한 지도자나 똑똑한 지도자나 결국 자연 앞에서는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경신대기근 이후에 숙종 때엔 을병대기근이라는 대기근이 또 발생합니다. 그나마 청나라에서 쌀을 들여오지만 결국 막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게 인간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고 우리 개개인이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22년 이민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